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자마자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인 20대 확진자가 지난 연휴 동안 서울 이태원 클럽 등 여러 곳의 다중시설을 방문했는데요. 네, 이후로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자, 국내에선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지역사회 감염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해외 다녀온 적이 없는 경기 용인의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태원 클럽을 다수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면이 있고 그게 이제 이분의 감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다중이용 시설 중에 굉장히 밀폐되고 환기가 어려운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착용하기 쉬운 곳의 대표적인 곳이 클럽과 PC방 같은 곳인데 그곳에 집중적으로 다니신 분이 확진이 됐다는 면에서 특히나 어디에서부터 오리진했는지 또 그 어디까지 퍼질는지를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진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29살 용인 환자 본인과 또 이태원 클럽에 같이 갔던 안양 거주하는 이제 지인 외에 지금 추가 확진자가 13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12명이 클럽 관련 확진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들 사이에 감염 경로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만약에 그분의 직장에서 시작됐다면 직장의 분들을 모두 검사를 했을 때 확진자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 또 그리고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가능성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해지기 쉬운데 반대로 클럽이나 이 다니신 곳들 중에서 다중이용 시설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많이 젊으신 분들이라면 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왔는지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얼마만큼 퍼질지도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게 신천지 같은 사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개개인이 보호 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아주 예천처럼 작은 규모에서 나오는 거와는 조금 다른 임팩트를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A씨가 방문한 클럽과 주점들을 방문한 인원이 뭐 지금 한 1,000명 이상이 방문을 한 것으로 뭐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이 이제 지금 바이러스를 많이 내는 상태에서 한 곳에만 그렇게 폐쇄된 공간을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 계시는 수백 명이 위험에 처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듣기로는 여러 곳을 같이 가셨다고 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수백 명이 되는 장소가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지역사회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아마 지금부터 역학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거기에 가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역학조사가 시작돼야 되니까요. 감염원 알기에도 조금 처음에 31번 환자의 감염원 알기 어려웠던 것처럼 조금 난제일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퍼지는 반경도 지금 약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인 확진자와 함께 이제 클럽을 방문했던 31살 남성이 지금 무증상이었다고 해요. 진단 검사 당시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젊은 분들이시라서 많이 심하면은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크게 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르신들은 증상이 심하시기가 어려운 반면에 염증 반응이 좀 약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증상은 반드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은 증상이 없으면서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는 활동성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젊은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자신들은 사망률이 낮지만 이 여러 가족이나 여파가 너무 사회적으로 클 수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나 개인 보호를 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남한테 감염이 될 것을 막기 위한 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이번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나 이번 같이 무증상의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시게 되거나 지금도 더운 날씨이지만 마스크나 개인 보호
장구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예.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용인의 A 씨가 지금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감염원을 글쎄 아직까지도 지역사회 내에 감염원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해외에서 온 게 아니라면 예. 뭐 해외에서 오신 분과 접촉을 했을지는 모르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것도 다니신- 이제 조사를 예. 해봐야겠죠. 다니신 곳이 젊은 분들이 많이 가실 수 있는 곳을 다니셨으니까 예, 예.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오셨을 수 있는 곳을 가시기는 했죠. 그리고 또 사실 지금도 위험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는 병원들이니까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확진인 것을 모르고 이런 곳에 방문하셨다면 네네. 그런 분들이 감염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가장 중요하신 분들은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젊은 분들이 이제 행동 반경을 줄이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은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이 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또다시 이렇게 확장되는 거고 젊은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과 혹시라도 접촉하는 그런 공간에 있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추가로 확진된 지금 환자들 중에는 외국인 3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클럽 3곳에 출입 명부상 1,400여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다수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다수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협조가 잘 가능할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법적인 것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의 룰이 지금 어떤 원칙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여행을 하시는 것도 조금 더 저희보다는 자유로울 수도 있고 좀 더 건강한 예. 젊은 사람일 가능성들이 높아서 그리고 다니시는 곳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공간일 가능성들이 높아서 자발적으로 이 하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는 수밖에 어떤 법적인 강제 조치를 아주 강하게 하기에는 그분들이 확진이 되거나 하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젊은층 또 병원층 그리고 저희의 이 손이 닿기 어려운 외국인층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지금 뭐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시기에 그러면 다시 이런 행정명령 검토하는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이쪽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요게 어느 정도의 여파로 네. 진행하느냐 며칠 보는 거가 아.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행정명령으로 도로 간다면 이제 생활방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 지금 그런 것이 다시 어려워지는 순간으로 가기 그러니까 쉬울 우리가 것 이제 생활 속 같거든요. 거리두기에서 다시 이제 네. 또 회귀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언제 또 다시 풀 수 있을지 이게 또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만약에 이게 저희 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예. 만약에 이번에 이제 물론 신천지 같지 않고 이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셨다고 보고 그렇게 컨트롤이 된다면 행정명령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해서 좀 더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명령 중에서 선제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안 좋은 방향으로 행정 조치를 주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를 검토하시는 거가 어떨지 싶고요. 네. 선제적으로 못하게 막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거리를 더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내부에서 환기나 어떤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규율을 만들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방역 당국이나 이쪽에서 조금 적절한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물론 이게 경제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예. 일부러 이런 감염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공간에서 분명히 제재가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지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히 할 수 있는 방침들을 정해 주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생활 속의 방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풀어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여름에 너무 덥고 그렇죠. 에어컨 틀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환자들의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물론 그게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 지금 검토해야 될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샘플링을 해보신다던가 직접 가서 검토를 해보시면서 이번 사태의 확산 정도와 같이 해서 방침을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인 확진자 연관 13명 중 12명은 클럽에서 발생을 했고 지금 나머지 한 분은 지금 용인 확진자의 회사 동료인데 사실 두 사람이 같은 팀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회사 내에 또 추가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확진 이전부터 아마 바이러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의 한 일주일 정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올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는 조금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긴 예. 하지만 의도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일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생활 방역을 적절히 해 나가는데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번 일로 또 집단 감염 발생 이제 가능성이 여전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시 한번 좀 그 강조성과 좀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점을 가장 지켜야 할지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 지금 무증상인이 나와서 이렇게 다는 적용할 수 없겠지만 우선은 아프면 쉬는 거가 가장 감염원이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번 그 생활 수칙 안에도 들어가 있죠. 생활 속 자기가 거리두기. 증상이 있다면 적어도 이게 그곳에 이 다른 때 못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아픈 때만 좀 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어떤 안녕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의 여파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거 말고도 이분한테 생기는 스티그마가 클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스티그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아프면 무조건 좀 쉰다, 지켜본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중시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이제는 생활 속 방역이기 때문에 확진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히 둘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둘 수 있는 어떤 방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마스크인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마스크를 빼도 되겠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장차 이 더워지는 날씨에 어떤 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방역 수칙에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